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무더운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더워서 에어컨을 틀자니 전기세가 무섭고 아껴보자니 숨이 턱 막히는 요즘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에어컨 틀고도 전기세 아끼는 법. 그것도 시니어만을 위한 꿀팁 7가지.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번 달부터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어요. 준비되셨나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기세가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나올까요? 그건 우리가 쓰는 전기요금 구조 때문입니다. 한국은 누진제를 적용합니다. 전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전기요금 단가가 더 올라가는 방식이죠. 현재 3단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1단계가 200kWh까지 kWh당 120원, 2단계가 400kWh까지 214.6원, 3단계가 그 이상 사용 시 307.3원이에요. 하지만 여름철 7, 8월에는 누진 구간이 확대되어 1단계가 300kWh까지, 2단계가 450kWh까지 적용됩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초과분만 비싸지는 게 아니라 전체 요금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계산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450kWh를 쓰면 여름철 기준으로 300kWh를 쓰면 36,000원. 여기서 150kWh를 더 써서 32,190원. 총 68,190원이 나와요. 하지만 451kWh만 써도 3단계에 진입해서 전체 요금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450kWh를 넘기지 않도록 사용량을 잘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에어컨은 약하게 틀어야 전기료가 적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말,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상식입니다. 요즘 나오는 에어컨은 대부분 인버터 방식입니다. 인버터 방식 에어컨은 설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압축기가 천천히 돌면서 그 온도를 유지하는 데는 전기를 아주 적게 써요. 오히려 에어컨을 자주 껐다 켰다 하거나 너무 약하게 틀어 희망 온도에 도달하지 못하면 압축기가 계속 풀파워로 돌게 되어 전기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에어컨은 희망 온도에 도달하기까지가 가장 많은 전기를 쓰거든요. 마치 자동차가 출발할 때 기름을 가장 많이 쓰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사용법은 이겁니다. 처음 30분은 18도에서 20도로 강하게 틀어서 빠르게 실내 온도를 떨어뜨리세요. 바람 세기도 강풍으로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충분히 시원해지고 원하는 온도까지 빠르게 도달했다면 그때 24도에서 26도로 올려서 유지하는 겁니다. 바람 세기도 약풍이나 자동으로 바꿔주시고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처음부터 26도로 설정하고 약하게 트는 것보다 전체 전력 소비량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꿀팁은 선풍기 활용법입니다.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에어컨 앞에 선풍기를 놓고 함께 틀어보세요. 그러면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선풍기를 통해 집안 전체로 더 넓고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체감 온도가 3도에서 4도까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즉 에어컨을 28도로 설정해도 선풍기와 함께라면 24도로 시원하게 느껴진다는 뜻이죠. 에어컨 온도를 2도만 높여도 전기세가 월 상당한 금액 절약됩니다. 선풍기 전기료는 한 달 내내 틀어도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밖에 안 나오니 확실히 이득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혈액순환이 젊은 사람들보다 좋지 않아 냉방병에 걸리기 쉬운데 선풍기 바람은 에어컨 직풍보다 훨씬 몸에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건강에도 좋고 돈도 절약되는 일석이조의 방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팁. 선풍기를 에어컨과 같은 방향으로 틀지 마세요. 에어컨 찬 바람은 아래로 내려오고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천장 쪽으로 향하게 해서 바람을 보내 공기를 돌리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공기 흐름을 바꿔주면 집안 전체 공기가 순환되어 체감 온도가 확 내려갑니다. 네 번째 꿀팁은 에어컨과 실외기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관리가 잘 되어야 에어컨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전기세도 덜 나옵니다. 에어컨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냉방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먼지 필터가 막히면 에어컨이 더 세게 돌아야 하니 전기를 더 많이 먹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2주에 한 번 필터를 빼서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씻기만 해도 냉방비가 뚝 떨어집니다. 필터를 말릴 때는 드라이어로 말리거나 햇볕에 직접 말리지 마시고 그늘에서 자연 건조해야 필터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에어컨에 있는 자동 청소 기능도 꼭 활용하세요. 리모컨에서 기능이나 부가 기능 버튼을 누른 후 청소를 선택하면 에어컨이 대략 10분에서 30분 동안 내부를 말려줘요. 에어컨 내부에 습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생기고 이 곰팡이가 에어컨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다음은 실외기 관리도 중요합니다. 실외기는 에어컨의 심장과 같아요. 실외기 주변 2m 이내에는 화분이나 빨래 건조대 등 아무것도 두지 마세요. 열기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에어컨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또한 실외기에 직사광선이 계속 닿으면 안 됩니다. 그늘막이나 차광막을 설치하면 실외기 온도를 낮춰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어요. 실외기 위에 물을 뿌려 열을 식히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반드시 에어컨 전원을 차단하고 전기 부분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5번째 꿀팁은 실내 밀폐 기술입니다. 에어컨 바람이 아무리 시원해도 냉기가 새어나가면 소용없겠죠. 에어컨을 틀 때는 반드시 모든 문과 창문을 닫아야 합니다. 창문 사이 틈으로 들어오는 열기,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아주 작은 틈새라도 무더운 공기가 스며들어 냉방 효율을 떨어뜨려요. 다이소 같은 곳에서 파는 틈막이 테이프 하나로 창문 틈새를 막는 것만으로도 실내 온도를 1도에서 2도 낮출 수 있어요. 특히 방문 아래 틈새로 찬 공기가 새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틈 막이 제품을 사용하거나 급할 땐 수건을 길게 말아서 틈새를 막아보세요. 커튼도 중요합니다. 두꺼운 암막 커튼을 치면 외부 열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쪽 창문은 오후 내내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니 반드시 암막 커튼을 설치하세요. 햇빛만 잘 막아도 실내 온도는 상당히 낮아집니다. 창문에 단열 필름을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저렴한 필름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6번째 꿀팁은 습도 관리입니다. 같은 온도라도 습도가 낮으면 훨씬 시원하게 느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덥고 습한 날은 땀이 잘 마르지 않아 더 불쾌하게 느껴지죠. 습도를 낮추면 끈적임 없이 쾌적함을 느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제습 모드가 전기세를 절약해준다고 생각하시는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습 모드와 냉방 모드의 전기 소모량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동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제습 모드는 습도 제거에는 더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겨울에 사용하던 가습기는 여름에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습도가 1% 올라가면 체감 온도가 0.2도 올라가거든요. 빨래를 실내에 넣을 때도 습도가 높아지니 꼭 베란다나 외부에 넣으세요.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면 습도가 80%까지 올라가 에어컨을 24도로 해도 더운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도 가장 안전하고 쾌적하게 느껴집니다. 마지막 7번째 꿀팁은 모르고 지나가면 정말 아까운 혜택들입니다. 먼저 켜고 끄는 타이밍부터 말씀드릴게요. 잠깐 나갈 때는 에어컨을 꺼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이 부분은 에어컨 종류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인버터 에어컨을 사용하신다면 잠시 외출할 때는 켜두는 게 경제적입니다. 90분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어요. 정속형 에어컨을 사용하신다면 반대로 껐다 켰다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2시간 간격으로 켰다 껐다를 반복하면 전기료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어요. 우리 집 에어컨이 어떤 종류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에어컨에 인버터라고 써 있거나 2011년 이후 구매하셨다면 인버터형, 그 이전이거나 에너지 효율 5등급이라면 정속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겠다면 자녀분들에게 물어보시거나 에어컨 제조사 고객센터에 모델명을 말씀드리고 문의해 보세요. 우리 집 에어컨이 인버터형인지 정속형인지 확인해 보세요. 자기 전 1시간 전에 에어컨을 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충분히 시원해진 방은 1시간 정도는 온도가 유지되니까요. 타이머 기능을 활용해서 새벽 3시에서 4시에 자동으로 꺼지도록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꼭 확인해 보세요. 에너지 바우처 다들 들어보셨죠? 난방비 지원 사업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여름철에는 냉방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이 대상인데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전 고객센터 12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전기세를 아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전기 사용량을 3% 이상 줄이면 한국전력에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년 대비 같은 달 평균 전기 사용량보다 3% 이상 전기를 덜 쓰면 1kW 시당 30원부터 최대 1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전 온라인 사이트 파워플래너나 한전 온앱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한전 사업소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방문하실 때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 주세요.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정말 모르셨을 에어컨에 숨겨진 기능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기능들만 잘 써도 전기세를 더 아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송풍 모드의 숨겨진 효과예요. 송풍 모드는 냉방 없이 바람만 나오는 기능이라 별로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송풍 모드는 냉방 모드보다 무려 90% 적은 전기를 써요. 잠들기 전이나 새벽 시간대에 에어컨을 끄기 1시간 전쯤 송풍 모드로 돌려보세요. 새벽 3시부터 7시까지 송풍 모드로 돌려놓으면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가 2도 정도 낮아져 시원함을 유지하면서도 전기료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실내 온도계 활용이에요. 리모컨 온도를 26도로 맞췄는데 왜 이렇게 더운 걸까요?
그건 에어컨 온도 센서의 위치 때문입니다. 에어컨은 보통 천장 가까이에 센서가 있어요. 천장은 시원해도 우리가 주로 생활하는 허리 높이나 다리 근처는 여전히 더운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5,000원 정도 하는 실내 온도계를 벽에 주로 생활하는 공간의 눈높이에 붙여두세요. 리모컨 온도와 비교하면서 실제 체감 온도를 확인하면 냉방 조절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에어컨 종류별 팁을 알려드릴게요. 벽걸이 에어컨 사용하시는 분들, 바람이 한 방향으로만 나오니까 서큘레이터를 에어컨 반대편에 놓고 공기를 순환시키세요. 스탠드 에어컨 사용하시는 분들, 바람이 더 넓게 퍼지니까 선풍기는 위쪽을 향하게 해서 천장으로 바람을 보내세요. 실외기가 크니까 차광막 효과가 더 큽니다. 시스템 에어컨 사용하시는 분들 각 방마다 온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니까 사용하지 않는 방은 꺼두세요. 메인 거실만 22도로 하고 나머지는 28도로 설정하면 전체 전기료가 상당히 절약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분들이 꼭 알아야 할 건강관리법입니다. 에어컨 바람을 직접 몸에 받으면 관절염이 악화될 수 있어요.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로 공기를 순환시켜서 간접적으로 시원함을 느끼는 게 좋습니다. 실내외 온도차는 5도에서 7도를 넘지 않게 하세요. 바깥이 35도면 실내는 28도에서 30도가 적당합니다. 무리해서 너무 차갑게 하면 냉방병에 걸릴 수 있어요. 한두 시간마다 10분씩 환기를 해주세요. 에어컨만 계속 틀면 공기가 탁해져서 호흡기에 좋지 않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에어컨 바람으로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세요. 무릎이나 어깨 같은 관절 부위는 얇은 담요나 긴팔옷으로 보온해 주시고 특히 잘 때는 배와 가슴 부위가 차가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 지금까지 에어컨 전기세 아끼는 법 7가지와 보너스 꿀팁까지 알려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여름철 450kW 시 초과하지 않기. 처음 30분 강하게, 이후 적정 온도 유지. 공기순환으로 체감 온도 3도에서 4도 낮추기. 2주마다 필터 청소, 실외기 주변 정리. 틈새 막기, 암막 커튼 활용. 실내 습도 50%에서 60% 유지. 에어컨 종류별 온오프 타이밍, 정부 혜택 활용. 이 방법들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전기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건강하고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소개한 절약 방법들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며 실제 절약 효과는 여러분 집의 환경과 에어컨 종류, 사용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정책도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한국전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실외기 관련 작업은 안전을 위해 전문업체에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꿀팁들로 이번 여름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도 챙기면서 경제적으로도 현명하게 여름을 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절약 노하우와 성공 후기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되세요.